자, 지금부터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신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국과 가야는 경제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때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야는 경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교류하면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서역 등과도 교류하며 문물을 교환했습니다. 사익가보도 76교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가 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교류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예전에 선생님 올린 강의 링크를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보기 바랍니다. 칠지도, 그 다음에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 다음에 고분벽화 이렇게 비슷한 거 있죠. 이런 것들처럼 관련성이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과서 17쪽에 보면 또 그때 정리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뭐 검은고라든지 그다음에 신라 경주 황남대청에서 나온 유리 제품들, 이런 벽화들, 방가사유상 이런 것들이 관련됩니다. 유리 제품들은 다음에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신라의 문화유산들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로 있고요. 뭐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문화와 대외관계를 신라의 문화와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유물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 자, 선덕여왕은 이제 선덕여왕 때 나왔던 분황사라든지 황룡사 구층목탑, 첨성대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들 보면서 좀 의문을 가질 만한 게, 왜 여러분들 신라하면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불국사, 석굴암은 신라의 문화유산에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빠밤. 신라가 삼국통일을 만든 것이라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지금 다루는 문화유산들은 이제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때 우리가 했던 문화들이고요.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한 다음의 내용은 이제 따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문화와 대외관계 보여주는 유산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주에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 도기, 유리병 등 신라의 문화와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금으로 만든 장신구의 대표적인 것이 금관총에서 발견된 금관총 금관이죠. 이때 총은 무덤 총자를 씁니다. 그때 고구려에서 배웠던 무용총도 이 총자를 쓰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금관인데 아주 아름답죠. 이 금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이는 푸른 것들은 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었고요. 엄청 정교합니다. 가서 보면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해서 차고 나올 정도로 어, 모습이 보입니다. 자, 또 문화 대관계 보여주는 유산 다음번 유물은요. 도기, 기마, 인무령, 명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흙으로 만든 뭐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도기는요, 질그릇 도자에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릇 기자는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기계라든지 또는 식기세척기 할 때 식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마라는 뜻은요. 말탈 기자에 말마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기병, 이렇게 말을 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죠. 전쟁 같은 거 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물형은 그런 사람 형태란 말이고요. 명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어질 삶을 위해서 묻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보 91호고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면 술을 따를 수 있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그런 유산에는요, 대릉원에서 출토된 유리병이 있는데요. 대릉원은 왼쪽 사진에 본 것처럼 큰 대자에 무덤 릉자, 동산 원자를 써서 이제 크게 무덤들이 많이 있는 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무덤들이 20개나 있습니다. 와, 정말로 많죠. 여기 가보면 경치도 참 좋고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기 바랍니다. 이런 동산 같은 무덤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서 출토된 거고요. 봉수형 유리병입니다. 여기에서 봉수형은 봉황의 머리 모양, 우리 그때 백제 금동 대학로 할 때 나왔던 봉황의 것처럼 그런 머리 형태를 봉수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역에서 만들어져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서역이라면 뭐 저번에도 배웠지만 중국의 서쪽 지방, 예를 들면 뭐 페르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덕여왕 시대에 문화유산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선덕여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선덕여왕은 이런 그 영정을 보면 이렇게 모습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드라마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이 드라마는 2009년에 나온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고요. 시청률이 40% 정도 나올 만큼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선덕여왕은 불교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로 모을 수가 있죠.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교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다면 국왕을 존경하는 마음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덕여왕은 그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배울 때 잠깐 나왔습니다. 그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의 여왕이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막 극복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에 실패했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춘추를 이제 당나라로 보내도록 한 왕이 이제 선덕여왕입니다. 김춘추랑 김유신을 잘 활용해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를 동맹을 맺게 한 왕이 선덕여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 뭐 당나라 동맹을 맺지만 그런 준비를 했던 왕이 선덕여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만든 문화유산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분황사가 있습니다. 분황사는 향기날 분자에 황제 황자, 절 사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알고 나면 아 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좀 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고 이제 아는 만큼 또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여왕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분황사 절은 뭐 조그맣지만요. 이거 좀 안에 들어가 보면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어요. 이건 국보 30호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둥. 자, 신라문화에서 세 번째로 황룡사 구층목탑이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인상 깊을 수 있어요. 자, 황룡사라는 절은요, 신라 선덕여왕 때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절은 진흥왕, 우리 신라 전성기 때 이름 들어봤죠. 진흥왕 때 왕궁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에서 황룡이 나타나가지고 누런 용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왕궁 대신에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17년 만에 짓게 됩니다. 절을 짓는데 17년 만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불국사의 한 8배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왕궁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몽골군에서 불타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황룡사 이렇게 지었던 것도 고층 목탑도 짓다가 뭐 그 뒤에 벼락을 맞아서 이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계속 짓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또 짓고 했는데 고려시대 이제 몽골군의 침입에 의해서 없어진 다음으로는 이제 복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층 목탑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9층 목탑은 이제 선덕여왕 때 지은 거예요. 이게 9층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변 9개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9층 목탑으로 지었어요. 그만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선덕여왕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인상적인 거는 높이가 무려 80m, 아파트 30층 높이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무려 14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모양을 본따서 경주타워를 지었는데 보면요. 지금 이 모습이 이제 9층으로 돼서 이렇게 나무로 되게 높게 쌓은 탑이고요. 목탑이고요. 이런 모습 본따서 이제 경주타워라고 이제 2007년에 지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정말 웅장하죠. 높은 건물입니다. 이게 아마 남아만 있었어도 되게 인상이 깊었을 텐데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문화재 됐을 텐데 이게 사라져서 참 아쉽네요. 그 다음에 신라의 문화에서 마지막으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요,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가본 곳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면 그렇게 크고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늘의 별, 해와 달의 모습들을 관찰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은 직접 가서 보면 알고 가면 아마 엄청 또 느낌이 달라요. 또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사다리 놓고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다리 놓고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도구로 시설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알고 나니까 좀 더 재밌죠?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재미가 돼요. 자, 이제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야는 문화유산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핵심적으로 딱 알면 되는 게 바로 철입니다. 철. 철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자, 가야 지역에서는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이 때문에 가야는 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역했단 말이죠. 가야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칼과 창, 갑옷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철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철제 투구 그리고 철제 갑옷 이런 것들이 가야에서 잘 만들었어요. 가야 문화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물건들은 가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가야의 악기였던 가야금. 그렇죠. 여기 가야금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가야의 악기였어요. 그리고 그 검은고는 누구의 악기였죠? 하나, 둘, 셋. 예, 고구려의 악기였습니다. 이때의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가야가 6개의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백제나 신라 그리고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 뭐 가야의 철을 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신라랑은 또 대립을 했죠. 왜냐면 결국 가야가 신라에서 멸망하거든요. 자,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덩이쇠, 뭐 발견된 것이 덩이쇠인데요. 쇳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철의 소재고요. 이걸 돈처럼 쓴 거죠. 금덩이처럼. 그 당시에 철이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배 모양의 토기 이런 것들도 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문화와 대관계를 보여주는 유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금관총 금관도 있었고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봉소형 유리병 많이 봤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황사, 선덕여왕 때 만든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 구층목탑, 아쉬운 황룡사 구층목탑, 그 다음에 뭐 첨성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뭐 가야는 철이 유명하다 이런 것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